10월의 차가운 부산 바람이 강할인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7살의 할인은 707 특임대 여군 중사로 복무 중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15주기 기일이었거든요. 할인은 부대 숙소에서 군복을 벗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아버지를 닮은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어요. 키 172cm의 단발머리 할인은 평소 격투와 대테러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질 체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용한 딸의 모습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내내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군인이 된 지 이제 7년째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할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부산 본가에 도착한 할인은 어머니와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강병우는 15년 전 어부였어요.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작은 배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던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는데도 생활고 때문에 바다로 나갔던 거예요.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아버지 할인이가 왔어요. 제사상 앞에 앉은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제사를 마친 후 할인은 혼자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자주 다녔던 추억의 장소였거든요. 아버지는 늘 할인아, 이 시장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시장에는 할인을 어릴 때부터 친손녀처럼 챙겨주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장에 도착한 할인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5년 만에 찾은 시장은 예전 기억과 많이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할인아, 이게 얼마만이냐?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박 이모의 얼굴에는 평소 없던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할인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상인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할인의 예민한 직감이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장사가 안 되시나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최삼촌이 할인의 팔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어요. 예전에는 호탕하게 웃으며 할인에게 회를 썰어주곤 했던 최삼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요즘 독거미파 놈들이 날뛰어서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할인아. 할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독거미파. 이 일대를 장악한 조폭 조직이었거든요. 특임대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치며 온갖 악인들을 상대해온 할인이었지만 고양시장이 조폭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구석진 곳을 혼자 걷던 할인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낡은 나무상자 위에 바래진 어부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쓰던 것과 똑같은 모자였어요. 할인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어린 시절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할인이가 커서 이 시장을 지켜줘야 한다던 말씀까지요. 할인이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돈이 전부야? 이것밖에 안 돼? 거친 목소리와 함께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 급하게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니 시장 중앙 광장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들 5명이 상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키가 184cm쯤 되는 남자였어요. 왼쪽 뺨에 칼자국 흉터가 선명했고 짧은 머리에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로 독거미파의 두목 장도식이었습니다. 도식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김할머니 앞에 서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할인이 어릴 때 엿을 사주던 친근한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이달 보호비가 모자라네. 장사가 안 된다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도식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벌벌 떨면서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진짜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요즘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요. 다음 달에는 꼭. 하지만 도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손짓 하나로 부하를 시켜서 김할머니의 채소 진열대를 엎어버렸습니다. 싱싱한 채소들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김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나 봐. 다음엔 더 센 걸로 가져올 테니까 각오해. 도식이 비웃으며 말하자 주변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거든요. 할인은 이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특임대에서 단련된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었고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도식이 김할머니를 발로 밀쳐버린 거예요. 이른이 넘은 김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아야! 김할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은 순간 할인의 이성이 날아갔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가 당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거기까지. 할인이 군인다운 당당한 목소리로 외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됐죠. 도식과 그의 부하들이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단발머리에 정장을 입은 여자가 자신들에게 대드는 상황이 황당했나 봐요. 뭐야, 이 여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양재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도식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었거든요. 할인은 김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도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서는 거야? 이 시장에선 내가 법이고 규칙이야. 도식이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이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그 말씀해보세요. 할인의 담담한 대답에 주변 상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독거미파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여자 정말 재미있네. 도식이 비웃으며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재빠르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주변 상인들은 저 여자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경찰이야?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어요.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가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러나 할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어온 할인에게 이 정도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할인이 오히려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수년간 단련해온 할인에게 이런 협박은 우스울 뿐이었거든요. 도식은 할인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맞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좋아, 그럼 직접 가르쳐 줄게. 도식이 주먹을 쥐고 할인에게 다가섰어요. 키 차이만 12cm 정도였지만 덩치로 보면 도식이 훨씬 컸죠. 주변 상인들이 안 돼. 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세를 낮추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태권도 2단 유단자의 실력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여기선 법도 없고 정의도 없어. 오직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거야. 도식이 으름장을 놓으며 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상당히 빠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너무 단순했죠. 할인이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며 도식의 주먹을 피했어요. 그와 동시에 오른발로 정확하게 도식의 옆구리를 차올렸습니다. 으악!
도식이 비명을 지르며 몇 걸음 뒤로 밀려났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야 이 여자? 양재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두목이 여자 한 명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도식은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화가 난 표정으로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침착했어요. 도식의 공격 패턴을 순식간에 파악했거든요. 특임대에서 수많은 실전 훈련을 받아본 하린에게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도식이 왼쪽 주먹을 날리는 순간 하린이 몸을 돌리며 완벽한 타이밍에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오른발이 정확히 도식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퍽! 둔한 소리와 함께 도식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184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방에 넘어진 거죠.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조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바닥에 누워있는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두목님. 양재호가 급하게 도식에게 달려갔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무도 하린에게 덤비지는 못했습니다. 하린의 실력을 직접 본 후였거든요. 도식은 턱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입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당해본 적 없는 굴욕이었죠. 이 여자 대체 뭐하는 년이야? 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달랐거든요. 하리는 정장 소매를 털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도식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껴졌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정말 대단하다. 독거미파를 혼자서 상대하다니.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컸구나. 김할머니가 하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하린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어떻게 보답하지? 하린이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도식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을 때려 눕힌 여자가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야, 야들아. 일단 물러나자. 도식이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할인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도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바라요. 도식이 하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분명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도식을 부축하며 시장을 떠나갔어요. 뒤돌아보며 하린을 노려보는 양재호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린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하린이 시장을 구해준 거였죠.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멋있게 컸다니.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 상인들의 따뜻한 말에 하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거든요. 독거미파가 시장을 떠난 후 하린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시각 시장에서 멀지 않은 독거미파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도식은 턱에 파스를 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목님, 그 여자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양재호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신들의 두목이 여자 한 명에게 당한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어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궁금했거든요. 평생 이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 이름부터 직업까지 전부 다. 이틀 후 양재호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두목님, 그 여자 이름이 강아린입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도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직업은 뭐야? 군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군인이 아니라 707 특임대 여군 중사래요. 격투하고 대테러 전문이라고 하던데요. 도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투 부대였거든요. 그제서야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당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양재호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여자 아버지가 15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됐는데 그때 우리가 자갈치 일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해요. 도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5년 전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조직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거든요. 한편 하리는 부산에 있는 동안 혜란 형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진혜란은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일하는 34살의 형사였습니다. 하린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부산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혜란은 하린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하린아, 정말 오랜만이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지? 언니도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좀 피곤해 보이세요. 혜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근에 골치 아픈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독거미파 때문에 머리가 아파. 계속 사건이 터지는데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하린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독거미파요? 혹시 자갈치 시장에서 활동하는? 맞아. 왜? 너도 알아? 하린이 이틀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혜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린아, 너 정말 위험한 일 한 거야. 독거미파는 장난이 아니야. 혜란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 경찰서 내부에 독거미파와 결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하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를 잡아도 자꾸 새어나가는 거야. 수사 정보가 미리 독거미파에게 전달되고 있어. 혜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린아, 너 군대로 빨리 돌아가. 여기서 더 이상 그들과 엮이면 안 돼. 하지만 하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잘한 시장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린이 시장을 다시 찾았을 때였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죠. 또 만나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린이 돌아봤어요. 도식이 혼자서 나타났습니다. 부하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린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어요. 도식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강하린 중사님. 707 특임대라니 대단하네. 하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거였죠. 뭘 원하세요? 간단해. 커피 한잔 하자는 거야. 도식의 제안이 황당했어요. 이틀 전에 자신을 때려 눕힌 상대에게 커피를 마시자니요. 거절하겠습니다. 하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 하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버지 이야기라니 무슨 뜻일까요? 15년 전 이 바다에서 뭔가 있었어. 그때 일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을지도 몰라. 도식의 말에 하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내일 저녁 7시 해운대 바닷가 카페에서 보자. 도식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하린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양재호는 도식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두목이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직의 결속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죠. 다음 날 저녁 7시 하린은 해운대 바닷가 카페에 도착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도식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왔네. 도식이 하린을 보며 일어났습니다. 턱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아버지 일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 거죠? 하린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나는 24살이었어. 그때 이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하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는데 내가 탄 배가 뒤집혔어. 파도에 휩쓸려서 의식을 잃었는데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보니까 어부 한 분이 자기 목숨 걸고 나를 끌어올려준 거야. 할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 이름이 강병우였어. 내 아버지 말이야. 순간 할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도식을 구해줬다는 거였죠. 거짓말 마세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분은 나를 구하고 나서 태풍에 휩쓸려 실종됐어. 도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서 활동하게 된 거야. 은인의 딸이 자란 곳이니까. 할인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목님, 위험해요. 조직원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양재호가 배신했어요. 다른 조직과 손잡고 두목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의형제라고 믿었던 양재호의 배신이었거든요.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상인들을 인질로 잡겠다고 했어요. 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빨리 가야 해요. 할인과 도식이 함께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었죠.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양재호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강할인, 나와. 안 나오면 이 할머니들 다 죽여버린다. 양재호가 김할머니를 붙잡고 칼을 목에 대고 있었어요. 할인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도식이 막았습니다. 위험해. 저놈은 정말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도식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재호가 소리쳤어요. 도식, 너도 나와.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양재호 뒤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10여 명 서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내가 나갈게. 도식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안 돼요. 저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할인이 만류했지만 도식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상인들을 구해야 해. 이건 내 책임이야. 도식이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어요. 양재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이제 정말 끝이야. 양재호의 신호와 함께 조직원들이 도식을 둘러쌌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할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거든요. 할인이 시장에 전기 차단기가 있는 곳으로 몰래 이동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시장 전체에 불을 껐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할인이 암흑 속에서 도식에게 다가갔어요.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야간 작전 실력을 발휘한 거였죠. 이쪽이에요. 할인이 도식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조직원들은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양재호는 도식과 할인이 사라진 걸 보고 분노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할인이 또 한 번 자신들을 구해준 거였거든요. 할인이가 없었으면 우린 정말 끝장났을 거야. 정말 고마운 아이야.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할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이 정말 자신의 고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시장에서 벗어난 할인과 도식은 근처 작은 공원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도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평생 누구에게 고마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할인에게만은 자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조폭두목이지만 아버지가 살린 생명이기도 한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해주세요. 정말 아버지가 당신을 구해주신 거예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태풍 경보가 내렸는데도 나는 배를 몰고 나갔어. 그때는 어리고 무모했거든. 도식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파도가 10m가 넘었을 거야.
배가 뒤집히면서 바다로 떨어졌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할인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더라고. 의식이 희미해졌는데도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게 느껴졌어. 도식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깨어났을 때 해변에 누워 있었어. 그분이 인공호흡까지 해주셨더라고. 강병우라고 하시면서.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다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 계셨어요? 그게.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구하고 나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셨어. 다른 사람이 있나 싶어서. 할인이 가슴을 쳤어요. 그것도 아버지다운 행동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 도식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 은인의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왜 상인들을 괴롭혔어요? 할인이 따져 물었어요. 보호비를 받는 건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다른 조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도식의 설명에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변명이에요.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때였어요.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란 형사였어요. 할인아, 큰일이야. 지금 당장 어디 있어? 공원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에서 난리가 났어. 독거미파 수사 자료가 다 사라졌어.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력계 과장이 독거미파와 결탁해서 증거를 다 없애버린 거야. 혜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과장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양재호가 새로운 두목이 되려고 해. 할인이 도식을 바라봤어요. 도식도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어. 과장이 너를 위험인물로 분류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어. 저를요? 독거미파를 공격한 테러범이라고 조작한 거야. 할인아, 절대 경찰서에 오면 안 돼. 할인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도망자가 된 거였죠. 도식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도와줄게. 왜요?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요? 내 아버지의 딸이니까. 도식의 말에 할인이 놀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공원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양재호와 조직원들이 나타난 거였죠. 거기 있구나. 양재호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식, 이번엔 정말 끝장이야. 할인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도식이 막았어요. 위험해. 쟤들은 정말로 죽이려고 해. 하지만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식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은인이기도 하고 뭔가 불쌍한 면도 있었어요. 같이 싸워요. 할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양재호가 비웃으며 신호를 보내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할인과 도식이 등을 맞대고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할인이 태권도 실력을 발휘해서 조직원 둘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도식도 자신만의 싸움 실력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혜란 형사가 경찰차를 몰고 나타났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양재호와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혜란이 차에서 내리며 할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네. 할인이 고마워하며 혜란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도식은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경찰 내부의 부패와 조직 폭력배들이 손잡은 상황이야. 혜란의 말에 할인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정말로 시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할인은 혜란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할인아, 도식이 큰일 났어. 혜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양재호가 도식을 납치했어. 시장에서 공개 처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할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제 함께 싸웠던 도식이 위험에 처한 거였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갈치 시장 중앙광장이야. 상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구경하라고 해.
할인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특임대 훈련복을 입고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양재호가 도식을 기둥에 묶어두고 칼로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도식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다들 잘 봐라. 이게 배신자의 최후야. 양재호가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상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할인이 군중 속에 숨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양재호 주변에는 조직원들이 10명 정도 있었고 경찰들도 몇 명 보였는데 모두 부패한 경찰들이었죠. 강할인, 나와. 안 나오면 이놈 죽여버린다. 양재호가 도식의 목에 칼을 대며 소리쳤어요. 그때 할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있어요. 상인들이 할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이번엔 네가 죽을 차례야. 양재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침착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더니 혜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그 순간 혜란이 경찰차 여러 대를 몰고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직한 경찰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부산지방경찰청이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혜란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우리는 강력계 과장의 부패 증거를 확보했다. 독거미 파와의 결탁 사실이 모두 드러났어.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 내부에 부패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양재호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신의 뒤를 봐주던 부패 경찰들이 모두 체포되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그런데 그때였어요. 상인들 중에서 김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김할머니의 용기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할인이가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배우자. 최삼촌도 앞으로 나오며 소리쳤어요. 15년 동안 우리가 너무 겁쟁이였어. 이제는 바뀔 때야. 상인들이 하나둘씩 양재호 주변을 둘러쌌어요. 무기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재호가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상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할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재빠르게 달려들어서 양재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양재호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도식을 묶은 밧줄이 풀렸어요. 도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상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미안하다. 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괴롭혔구나. 상인들이 조용히 도식의 말을 들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여자였어. 도식이 할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강한 거였어. 김할머니가 도식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앞으로는 진짜 우리를 도와주게. 할인이 상인들 앞에서 제안했어요. 이제 우리가 자갈치 시장 자치 연합을 만들어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시장을 지켜나가요. 상인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사상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혜란이 양재호와 부패 경찰들을 체포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부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도식도 법적 처리를 받게 됐지만 상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어요. 마지막에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이유에서였죠. 해가 지면서 시장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했던 시장이 진짜 자유를 찾은 거였거든요. 며칠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첫 번째 자치회의를 열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최삼촌이 임시 회장으로 선출되어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제안했어요. 매달 첫째 주에는 모두 모여서 시장 운영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시장이 될 거야. 박 이모가 박수를 치며 동의했어요. 하리는 한켠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부대로 복귀해야 했거든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식이었어요.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며칠 전에 석방된 상태였죠. 상인들이 도식을 보고 잠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도식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은 도식이 상인들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시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어요. 최삼촌이 도식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도식이 감격하며 최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도식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할인이 도식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달라지셨네요. 너 때문이야. 네가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줬거든. 도식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인이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내일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이제 여러분이 자갈치 시장을 지켜나가세요. 상인들이 모두 아쉬워했어요. 할인아,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으면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김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가끔 놀러 올게요. 할인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도식이 갑자기 할인 앞에 서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할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도식이 쑥스럽게 뒷목을 긁으며 말했어요. 혹시 날 한 번만 더 차줄 수 있나? 갑작스러운 요청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왜요? 평생 날 때린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그때 느낌이 너무 인상 깊어서. 도식의 솔직한 고백에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인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도식이 애처롭게 부탁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도식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너는 다르구나. 상인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자갈치 시장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할인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시장을 지켰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 부대로 떠나기 전에 시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상인들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잘 가. 몸 조심해. 상인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할인이 시장을 나섰어요. 도식도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기차에 몸을 맡긴 할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갈치 시장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고 상인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바다처럼 말이에요.